안녕하세요. 현실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62세 미혼이신 최미영님의 사연입니다. 평생 간호사로 살아오신 최미영님은 지금 87세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신 후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함께 공감하며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9월 어머니께서 87세의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정도로 생각했지만 점점 상태가 심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저를 찾으셨고 밤이면 집 밖으로 나가려 하셨습니다. 부엌에서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려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순간 충격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평생 간호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자부심을 느껴왔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저는 매일 24시간 병원 근무 후 집에 돌아와 또 24시간 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병원에 실려간 경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한 결정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지만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팠습니다. 작년 12월 동네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입원 절차를 밟는 날 어머니는 계속 물으셨습니다. 미영아, 나 버리는 거야? 그 질문은 제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순간 저는 엄마 여기서 치료 잘 받고 곧 집에 오실 거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고 병원 사진을 보면 눈이 텅 비어 있습니다. 매일 병원에 전화해 상태를 확인하고 한 달에 2번 찾아뵙지만 제가 도착하면 어머니는 여기서 언제 나가?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이 제 마음을 짓누릅니다. 내적 독백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버린 걸까? 평생 저 하나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어머니를 내가 돈 때문에 병원에 모신 걸까? 동생들은 언니가 간호사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라며 아무 도움도 안 줘. 나는 혼자 모든 비용과 책임을 지고 있어. 병원 복도 끝에서 멈춰 서서 어머니 방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차 안에서 혼잣말을 합니다. 정말 나는 최악의 딸인가? 가장 마음이 아픈 순간은 제가 어머니께 거짓말을 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곧 집에 오실 거야 라고 말하며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을 내려놓았죠. 하지만 죄책감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겁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심호흡을 하고 손을 가슴에 올립니다. 괜찮아, 최선의 선택이었어 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최미영님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 3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죄책감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마세요. 죄책감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말하세요.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둘째, 가족과 역할을 나누세요. 금액 대신 책임 언어를 사용합니다. 나는 혼자서는 더 이상 못 버텨. 이제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부탁이 아닌 함께하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짐이 줄어듭니다. 셋째, 어머니와의 작별 의식을 가져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손을 잡고 마음을 전합니다. 엄마,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 이제 내가 지켜줄게. 어머니가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마음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집에서의 하루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침 6시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어머니 방을 확인합니다. 잠결에 어머니가 방을 헤매거나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부엌과 거실, 화장실까지 한 걸음씩 확인하며 안전을 점검합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손을 흔들며 저를 찾으면 저는 천천히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칩니다. 점심 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앉아 간단한 말벗을 나눕니다. 치매 초기에는 간단한 대화조차 어머니가 기억을 떠올리며 힘들어 하셨지만 이제는 눈빛으로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그 눈빛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밤이 되면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제지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라이터를 들고 부엌에 가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듯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병원에 실려간 경험, 눈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한 결정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나서도 죄책감은 여전히 남습니다. 매달 병원비와 관리비를 혼자 감당하며 동생들의 무심한 태도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선택은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고 동시에 저 자신을 지키는 결정이었다는 점입니다. 매번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어머니가 여기서 언제 나가? 라고 물으실 때 저는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미소 지으려 노력합니다. 말로는 위로할 수 없지만 손을 잡고 있는 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어머니와 작별 의식을 가집니다. 손을 잡고 엄마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 라고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책감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탓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세요. 미영님,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무게를 덜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사랑했던 만큼 자신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세요. 청취자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70대 홀로 남은 아버지의 외로움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사연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